남성분들 혹시 오늘 밤에도 소변 때문에 두세 번씩 깨실 예정입니까? 그저 잠시 불편한 정도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해입니다. 시원하게 배출되지 않는 소변은 이미 전립선이 굳어가고 있다는 경고 신호이며 방치할 경우 전립선암으로 이어져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제대로 비워내지 않는 습관은 전립선 내부에 노폐물과 세균이 쌓이게 만들어 염증과 석회화를 촉진시키고 전립선 기능의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그렇게 굳어버린 전립선은 회복이 어려워지고 배뇨장애나 발기력 저하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전립선은 3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단 10분만 투자하면 평생의 건강을 바꿀 기회가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20년 넘게 남성의 배뇨 건강을 연구하고 치료해온 52세 비뇨기 전문의 한수진입니다. 오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비싼 약이나 고통스러운 수술이 아닙니다. 바로 전립선을 주기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비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지긋지긋한 야간뇨와 배뇨 곤란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전립선암의 불안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위험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러다 결국 전립선이 돌처럼 굳어 소변줄이 막히거나 암 진단을 받은 후에야 후회하며 제 진료실을 찾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립선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뚜렷한 통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화장실을 몇 번 더 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비밀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어떤 약보다도 강력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편안한 밤과 상쾌한 아침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평생 소변 문제로 고통받으며 전립선암으로 발전할 위험을 안고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라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건강 비밀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전립선을 지키는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한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한 남성의 삶을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제 진료실을 찾은 한 환자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수정했지만 그분이 겪은 고통과 수치심, 그리고 회복의 과정은 모두 제가 직접 지켜본 사실입니다. 김민준 환자분은 74세로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시다 교장으로 정년 퇴임하신 인자하고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몇 달 전 아들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평생 곧았던 허리는 구부정했고 예전에 총기 어린 눈빛은 희미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온 아드님은 아버지를 의자에 앉히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아버지가 몇 년 전부터 밤에 거의 잠을 못 주무십니다. 1시간에 한 번꼴로 화장실을 가시는데 막상 가셔도 한참을 그러고 계세요.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얼마 전에는 장거리 버스에서 소변이 급해 식은땀을 흘리신 이후로 외출을 꺼리십니다. 자신감을 완전히 잃으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김민준 환자분은 창밖만 바라본 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아드님을 밖으로 내보내고 그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하면 사는 게 부끄럽습니다. 밤에는 소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낮에는 언제 마려울까 불안해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두렵고 손주들과 노는 것도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팬티가 축축하게 젖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은 정말 숨고 싶을 만큼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결국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아이들의 존경을 받으며 교직에 몸담았던 한 남자가 이제는 자신의 몸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는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효과가 좋다는 약을 모두 시도해봤지만 속만 쓰리고 큰 변화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김민준 교장 한 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남성들이 이 같은 문제로 고통받으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수술만이 유일한 해답도 아닙니다. 저는 그의 차트를 내려놓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환자분, 지금까지 드셨던 약은 잠시 잊으십시오. 지금부터 전립선 안에 막혀있는 오래된 저수지의 물을 시원하게 비워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수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환자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텅 비어있던 그의 눈빛이 아주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수지에 물을 빼낸다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 라는 의문이 그의 얼굴에 스쳤습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전립선을 되살리는 진짜 비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신다면 오늘 영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김민준 환자분은 제 말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이 사람도 결국 다른 의사들처럼 비싼 수술을 권하겠지라는 깊은 불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년간 약물 치료에 실패하고 절망을 겪은 그에게 저수지의 물을 비워내라는 말은 너무 막연하고 비현실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원장님, 제 몸에 저수지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이제 와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분, 제가 말하는 저수지는 바로 전립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고여있는 탁한 물은 바로 오래된 정액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명예를 걸고 약속드립니다. 약은 일시적으로 수위를 낮출 뿐이지만 이 저수지의 물을 주기적으로 배출해 깨끗한 물로 채워주는 것은 전립선을 근본적으로 살리는 길입니다. 이 방법 하나만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환자분의 몸은 스스로 회복의 기적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 단호한 말투에 그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메마른 땅에 한 방울의 물이 스며들듯 그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비쳤습니다. 사실 저 역시 처음부터 이 주기적인 배출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과대학 시절 배운 대로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는 약물로 요도를 넓혀주거나 심한 경우 수술로 전립선을 절제하는 것이 최선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재발하고 수술 후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보면서 늘 마음 한켠이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침습적인 치료가 아니라 인체의 자연적인 원리를 이용해 전립선을 건강하게 유지할 방법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우연한 계기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전립선 건강과 예방을 주제로 한 미국의 한 학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평생 남성 질환과 생활 습관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온 세계적인 역학석학을 만났습니다. 그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열정적으로 강연하며 수만 명의 남성을 수십 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의 연구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달에 21회 이상, 즉 이틀에 한 번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한 달에 4에서 7회 사정하는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률이 무려 33%나 낮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사실입니다. 그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전립선은 정액을 저장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정액을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입니다. 낡은 제품을 제때 배출하지 않으면 공장 안에 불량품이 쌓이고 기계가 녹슬어
결국 멈춰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주기적인 사정은 이 공장을 청소하고 새로운 정액을 만들 공간을 확보해주는 가장 중요한 유지보수 과정입니다. 그의 설명은 제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지식의 조각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답은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생리적 과정인 배출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건강한 배출의 비밀을 함께 알아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의 주기적인 배출이 어떤 약보다 근본적으로 전립선을 살리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 성욕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액을 배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몸에 좋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마을에 맑고 깨끗한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계속 맑은 개울물이 흘러들어오고 아래쪽에서는 수문을 열어 낡은 물을 내보내면 이 저수지는 항상 맑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수문을 꽉 닫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아무 일도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여 썩기 시작합니다. 녹조가 끼고 악취가 나며 세균과 벌레가 번식하는 오염된 웅덩이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전립선이 바로 이 저수지와 같습니다. 전립선은 가만히 있는 기관이 아니라 매일 전립선액을 만들어내는 활동적인 장기입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줄거나 혼자 지내면서 수개월, 심지어 수년 동안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여있는 정액은 시간이 지나며 성분이 변하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 전립선염의 주요 원인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전립선은 붓고 단단해집니다. 호두 크기였던 전립선이 밤이나 달걀 크기까지 커지며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커진 전립선은 요도를 사방에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아무리 힘을 줘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방광에 소변이 남으니 밤에 자주 깨게 되고 심한 경우 소변이 역류해 콩팥을 손상시키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어오른 전립선은 발기를 담당하는 신경과 혈관을 압박해 발기부전이나 성역 감퇴를 일으킵니다. 즉, 소변 문제와 성기능 저하 모두 고여 썩은 저수지물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근본적인 원인인 썩은 물을 그대로 둔 채 약으로 억지로 요도를 넓히거나 수술로 전립선 일부를 제거합니다. 이것은 썩은 물은 그대로 두고 저수지 주변에 방향제를 뿌리거나 벽을 일부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냄새가 덜 나고 물이 조금 빠지는 듯하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저수지는 다시 썩게 됩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당신의 전립선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저수지의 수문을 주기적으로 열어 오래된 물을 배출하고 새로운 물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완성한 약 없이 전립선을 회복시키는 건강한 배출 훈련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의학적 관리 행위입니다. 저는 여성 의사로서 남성분들이 놓치기 쉬운 섬세한 부분까지 짚어드릴 것입니다. 그저 차분히 듣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하고 편안한 환경입니다. 우리 몸은 온도가 높고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가장 잘 이완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시간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친 직후입니다.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침실이나 깨끗한 욕실을 선택하십시오. 조급한 마음은 금물입니다. 둘째, 가장 좋은 자세는 반쯤 눕거나 기대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아랫배와 골반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침대에 편안히 눕거나 소파에 반쯤 기대는 자세를 추천드리며 무릎 밑에 작은 쿠션을 받치면 허리가 더욱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효과적인 방법은 성기 전체와 회음부 자극입니다. 많은 분들이 귀두만 자극하지만 이는 효과의 절반밖에 얻지 못합니다. 전립선을 제대로 자극하고 오래된 분비물까지 완전히 배출하려면 성기 전체와 뿌리 부분, 그리고 고환과 항문 사이의 회음부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립선은 바로 이 회음부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충분한 시간은 최소 10분 이상이 좋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서두르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쾌락이 아니라 완전한 배출입니다. 10분 이상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부드럽게 몸의 감각을 깨워가며 진행하십시오. 다섯째, 가장 효과적인 기술은 별표 멈춤과 재시작 별표입니다. 이 방법은 사정 조절력과 발기력 강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정감이 느껴질 때 자극을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감각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이 과정을 두세 번 반복한 후 사정하면 훨씬 깊고 완전한 배출이 가능합니다. 여섯째, 필수 준비물은 윤활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므로 마른 상태에서의 마찰은 상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누나 로션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피부 자극과 요도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향이 없고 인체에 안전한 수용성 윤활제나 식물성 오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곱째, 이상적인 주기는 일주일에 두세 번입니다. 너무 작거나 너무 드문 배출은 모두 좋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장 건강한 주기는 주 2, 3회로 밝혀졌습니다. 이 리듬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전립선을 평생 건강하게 지키는 비결입니다. 이제 건강한 배출 훈련법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전립선 저수지의 수문을 여는 7가지 원리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수문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물이 조금 새는 정도로 끝날 수도 있고 시원하게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제가 30년 동안 임상 경험을 통해 터득한 핵심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첫째, 따뜻한 온기를 더하십시오. 배출 전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으로 아랫배와 회음부, 고환과 항문 사이를 약 5분간 덮여주십시오. 이 따뜻한 온기는 전립선 주변 근육과 혈관을 이완시켜 배출을 훨씬 부드럽고 완전하게 도와줍니다. 마치 언 수도관을 녹여 물이 시원하게 흐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간단한 준비만으로도 만족감은 2배가 됩니다. 둘째, 호흡을 함께 하십시오. 배출 중 숨을 참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숨을 참으면 몸이 긴장해 오히려 전립선이 수축됩니다. 자극 중에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하십시오. 숨을 내쉴 때 전신이 이완되며 전립선의 배출 효과와 쾌감이 극대화됩니다. 셋째, 케겔 운동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이것은 오늘 알려드리는 가장 중요한 비밀 기술입니다. 배출이 끝난 직후 그대로 끝내지 말고 누운 상태에서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항문을 10초간 조였다가 푸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십시오. 이 동작은 전립선에 남아있는 분비물을 깨끗이 배출시키고 골반 근육을 단련시켜 다음 발기력을 강화하는 최고의 마무리 운동입니다. 이 3가지 비법은 사소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꾸준한 실천에 이 방법들을 더한다면 당신의 전립선 건강은 100%, 아니 200%까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따라한다면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강박과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제가 일주일에 2-3번이 적당하다고 말씀드리자 어떤 환자분은 달력에 표시해두고 정해진 날마다 의무적으로 배출을 하셨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즐겁고 편안해야 할 시간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심리적 압박으로 발기 기능이 더 약해졌던 것입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억지로 먹으면 탈이 납니다.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횟수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몸이 원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과 안정된 마음입니다. 둘째, 잘못된 윤활제는 독이 됩니다. 한 환자분이 윤활제가 없어 비누나 바디로션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화학 성분이 요도 입구를 자극해 염증이 생기고 소변을 볼 때마다 타는 듯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성기 부위는 얼굴 피부보다 훨씬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반드시 인체에 무해한 수용성 윤활제나 코코넛 오일 같은 순수 식물성 오일만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통증은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배출 중이거나 그 후에 전립선 부위 또는 고환의 뻐근함을 넘어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단순한 기능 저하가 아니라 급성 전립선염이나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곧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통증은 몸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즉시 훈련을 중단하고 가까운 비뇨기과를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이 건강배출훈련법은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전립선 관리법이 될 것입니다. 저는 환자의 병이 나았을 때보다 그 환자의 가족이 행복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얼마 전 제게 정말 감동적인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김민준 교장 선생님의 아드님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편지의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원장님 덕분에 아버지를, 아니 제 인생의 기둥을 되찾은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강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웃음을 잃으셨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괴로워하셨고 좋아하시던 외출도 피하며 방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안쓰러워 밤마다 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억지로라도 아버지를 모시고 원장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진료 후 매일 밤 꾸준히 어떤 습관을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무엇을 하시는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빛이 밝아지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으며 아침이면 상쾌한 표정으로 먼저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아비가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10년 묵은 응어리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지난주 주말 우리는 3년 만에 가족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손주들을 목마 태워주시며 환하게 웃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저는 몇 번이나 눈시울을 붉혔는지 모릅니다. 원장님, 당신께서 되살려주신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건강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 가정에 잃었던 웃음과 행복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 편지를 여러 번 읽으며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의사로서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자 제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처방은 단순히 한 사람의 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과 가장 소중한 가족, 그리고 가정 전체의 행복을 위한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문제가 결코 남성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남편의 건강은 곧 아내의 행복이며 가정의 평화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작하는 김에 부부가 함께 실천한다면 그 효과는 두세 배로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내분들께서 남편의 전립선 건강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내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잔소리 대신 관심을 보여주세요. 남편이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간다고 해서 또 가? 라며 타박하지 마십시오.
남성들은 전립선 문제를 이야기하는 걸 매우 민망해합니다. 아내의 잔소리는 남편의 마음을 더 다치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따뜻한 목소리로 여보,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하지? 내가 좋은 차라도 끓여줄까? 이렇게 다정하게 물어봐 주십시오. 남편의 다친 마음을 여는 열쇠는 바로 아내의 따뜻한 관심입니다. 둘째, 전립선에 좋은 식단을 준비해 주세요. 남편 혼자 토마토나 콩을 챙겨 먹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먼저 오늘 저녁은 토마토 넣은 찌개 어때? 두부 무침도 맛있게 해줄게 이렇게 제안한다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남편만을 위한 특별식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즐기는 건강 밥상이 될 때 그것은 습관이 됩니다. 셋째, 함께 땀 흘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걷기 운동이 전립선 건강에 좋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부부가 함께 실천해보세요. 저녁 식사 후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며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웃으며 걷다 보면 부부의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질 것입니다. 남편의 건강은 아내의 현명한 내조 속에서 완성됩니다. 오늘부터 이 전립선 건강법을 부부의 공동 목표로 삼아 보십시오. 두 분의 남은 인생이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남성의 깊은 고민과 그 해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무너진 자존감으로 고통받던 한 남성의 이야기에서 시작해 전립선을 악화시키는 진짜 원인과 몸을 되살리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뤘습니다. 이제 모든 비밀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 선택이 앞으로의 삶의 품격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밤도 평소처럼 불편한 마음으로 잠 못 이루며 아침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샤워 후 인생을 바꿀 첫걸음을 내디딜 수도 있습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당신의 건강과 존엄을 위해 건강 배출 훈련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사는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모든 지식과 비법보다 더 중요한 출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를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건강을 되찾으려는 의지입니다. 나이 탓으로 넘기던 불편함을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용기, 약이나 수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몸의 주인이 되겠다는 결심. 이 두 가지가 있다면 반드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약속드립니다. 그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오늘 알려드린 훈련법을 단 일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밤, 당신의 아침, 그리고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전립선 건강은 병원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와 꾸준한 실천 속에 있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앞으로도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어떤 방법부터 시작해 보실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다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남성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함께 응원하며 다시 평온한 밤을 되찾읍시다. 부디 당신의 모든 밤이 평화롭고 모든 아침이 상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